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5장 보안 및 방첩에서 제2절 17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의 분류에서 문서 보안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1번부터 7번까지 강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비밀의 재분류 검토로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재분류 검토는 비밀 취급 인가자가 예고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비밀을 재분류할 필요성을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원본의 비밀 문서는 재분류 예정일 이전에도 약 연 2회 이상 6월, 12월을 포함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의 재분류는 효율적인 비밀 관리를 위해서 등급 변경 또는 예고문 변경 등의 재분류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재분류는 예고문 기준이나 생산자 직권으로 가능하며, 또 예고문의 비밀 보호기간과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파기가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전시, 이 긴급 상황에서 보관이 불가할 때 파기가 가능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요청 시에, 그리고 재분류로 파기 시까지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인가권자의 승인 시에는 파기가 가능합니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접수 기간 중에 최대한 보호 가능한 범위를 재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보안 비밀의 재분류는 보호의 필요성, 비밀 보호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관리,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외부 문서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핵심 보안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재분류 표시입니다. 비밀 재분류 표시. 이 재분류 시 기존 비밀 표시에 대각선 줄을 쳐서 삭제하고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등급을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재분류 근거 사유를 또 문서 첫 면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을 하면 됩니다. 비밀관리기록부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각급 기관장이 비밀의 작성, 분류, 접수, 발송, 취급 등 모든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게 되는데요. 특히 1급 비밀은 별도 기록부가 필요하고 별도의 기록부가 필요하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록 내용은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 책임, 관리 사항을 정확히 기록 보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비밀 분류와 기록 관리는, 비밀 기록 관리는 비밀 정보의 등급 변경, 처리 과정,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안 관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밀의 표시입니다. 비밀 문서, 자료, 사진 등 모든 자료, 비밀 자료에는 명확한 비밀 등급 표시와 관리가 요구가 됩니다. 먼저 문서는 표지와 각면 중앙에 비밀 등급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복제, 복사 시에는 원문과 동일한 색상으로, 또 글자 크기는 더 크고 뚜렷하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면별 등급이 다를 경우는 각 면별 등급별 표시를 하고, 표지에는 최고의 등급을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문서를 철한 경우도 마찬가지, 표지에는 각 문서의 최고 등급을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외장 하드 등 보조기억 매체는 이제 거기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죠. 관리번호, 건명, 등급, 사본번호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필름과 사진에 대해서는 단일 필름은 비밀 등 표시된 봉투에 보관하고, 연결 필름 같은 경우는 처음과 끝에 등급을 표시하고 단일 필름과 같이 봉투에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인화 사진은 사진 위아래, 뒷면 중앙에 등급을 표시하면 되겠죠. 또 지도와 궤도가 있죠. 각 부대에는 또 지도 궤도는 각면 위아래 중앙에 등급 표시하고, 적거나 말아도 등급이 식별 가능하도록 뒷면에도 표시를 합니다. 상황판은 고착식, 그 접지 불가 상황판 같은 경우는 등급 표시를 하고 가림막 하게 되는데, 가림막의 표시가 오히려 위험하면 표시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자재, 생산품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등급을 표시하고, 불가시는 문서로 문서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또 증거물은 원형 보존이 필요할 시에는 문서 자체에 표시하지 않고 별지 서식으로 반영구 첨부해서 관리를 하고요. 비밀 녹음 자료는 녹음 시작과 끝에 등급과
등급을 표시하고 누설 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한다는 경고를 부착을 하고요. 면 표시는 문서가 2장 이상일 경우는 중앙 하부에 총 면수와 면 번호를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즉 2-1, 3-1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붙임 문서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모든 비밀 자료는 종류별, 형태별로 적절한 위치와 방식으로 등급을 표시하고 필요시 보호용 가림막 그리고 봉투, 별지 서식 등을 활용해서 식별, 보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밀의 접수 및 발송 문제입니다. 비밀 접수와 발송 절차에서 핵심은 비밀은 작성, 취급, 유통 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접수 발송은 암호화, 직접 교부, 공식 개통 등 등기 등 안전한 방법으로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중봉투와 포장을 포함한 비밀 보호가 된 상태에서 발송을 해야 되겠죠. 발송 이후에는 접수증을 통해서 발송 수신을 기록하고 추적 관리해야 되겠고, 비밀 접수 발송 업무 종사자는 2급 이상 비밀 취급 인가자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비밀의 복제 복사에 대한 제한사항입니다. 비밀의 일부나 또는 전부 또는 암호 자재에 대해서는 모사,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이제 비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1급 비밀은 그 생산자가 허가를 받을 경우 복제 복사 가능하다는 거죠. 2급, 3급 비밀은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 한부가 더 필요할 경우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되고요. 비밀을 복제하거나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 등급과 예고문을 기재하고 사본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근데 이제 비밀의 복제 복사 제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복제 복사 안 되죠. 특별한 경우에는 복제 복사가 되지만은, 그래서 2급과 3급 비밀의 복제 복사를 제한할 때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이나 예고문 위에 적색 글씨로 생산기간장의 허가 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을 기재를 해줘야 되고요. 비밀의 사본이 또 사본 번호 같은 경우는 몇 다시 몇을 이렇게 몇 분의 몇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는데, 총 10부를 생산할 때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런 식으로 문서 번호를 사본 번호를 부여하겠죠. 예. 자, 비밀의 파기 문제는, 파기는 원칙적으로 비밀을 파기할 때는 파쇄, 용해 등 원형이 완전히 소멸되는 방법으로 파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USB 등 보조기업 매체도 복구 불가하게 완전히 삭제 후에 파기해야 되는데, USB를 제어할 시는 보안 담당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파기 절차는 이제 보관 책임자나 지정 비밀 취급인이 참여를 한 상태에서 처리 담당자가 파기 후에 비밀 관리 그력부 확인란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의 서명을 받고 파기 근거를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보존 기간이 이제 경과한 비밀에 대해서는 원본은 원칙적으로 파기를 하고요. 중요한 원본은 또 마이크로필름화해서 연구보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은 비상시에 암호문과 비밀 문서는 완전히 소각을 해야 되겠죠. 비상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는 거 아니면 전쟁 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호 장비를 같은 경우는 파괴하고 용해를 시켜야 되고 완전히. 예를 들어서 정찰기가 불시착했다 하는 경우, 또 함장이 피납됐고 했을 경우 적군의 점령지에서의 비밀 문서 장비를 완전히 파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비밀의 보관과 관리인데요. 보관 기준은 비밀은 일반 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해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다른 비밀과 혼합해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2급, 3급 비밀은 금고나 이중 철제 캐비넷 등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보관 책임자가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는 때는 2급과 3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해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종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관 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보관 책임자는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 등급별로 임명을 하는데, 보관 책임자는 이제 보관 부서 단위로 책임자 한 명을 두고 보관 용기의 수라든가 보관 장소에 따라서 다수의 부책임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보관 책임자의 임무는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고, 비밀의 누설이나 도난, 분실, 그 밖에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비밀 대출과 비밀 열람 기록 전에 기록을 확인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밀 관리의 방법과 지휘사항입니다. 비밀 같은 경우는 이제 열람이라는 것은 비밀 보관소에서 비밀 열람 관리기록의 대장에 서명한 후에 비밀 보관소에 보는 행위가 되었고요. 비밀 대출은 비밀 보관소에서 부대 시설 내에서 참조할 문서를 비밀 보관소로부터 가지고 나가는 행위인데요. 이것은 당일 반납이 원칙이 되겠죠. 비밀을 반출한다는 것은 비밀 보관소에서 기관장 승인 후에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행위가 되겠고요. 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 인가자에 하나죠, 당연히. 그래서 모든 비밀 열람자는 비밀의 열람 시 그에 앞서서 비밀 열람 기록 전에 관계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비밀은 원칙적으로 보관시설 바깥으로는 반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상 반출 시에 비밀 반출 승인서에 의해서 보안 담당관을 경유해서 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반출이 가능합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원 보안 페이지 181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정보학 총론이 이제 종이책과 전자책 동시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종이책은 저와 직접 접촉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책은 문제집과 함께 전자책 판매 모든 서점에서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